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단짠 뉴스 시간입니다. 새롭게 소식을 전해줄 패널로 전주 MBC의 김혜솔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짠 뉴스라는 게 좀 달고 짜고 이런 뜻인가 봐요. 네. 새로 시작하시게 됐는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거대 담론이나 메이저 뉴스에 가려져서 우리가 놓쳐왔던 그런 깨알 뉴스들, 그리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그런 모든 달고 짠 소식들을 앞으로 좀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첫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요, 집으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집으로요. 집으로. 네. 얼핏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집으로 점점점 그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할머니와 손자의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답게 그린 한국 영화죠. 집으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박지원 MC 좀 보셨나요, 이 영화? 직접 보진 않았고 친구들이 보고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할머니는 집에서 아주 인자하고 정이 많은 모습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현실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 1월 11일이었어요. 완주군 화산파출소의 오태일 경위와 소균호 경위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할머니께서 으슥한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좀 이상하죠? 걱정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위 두 분이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길이냐고. 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중원부원 늘어놓으셨던 거예요. 더 불안하죠, 그럼. 그렇습니다.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경위 두 분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파출소로 가셔서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면서 네. 대화를 쭉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작년 봄에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아이고. 그리고 전주 동산동 집에 혼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약간의 단서가 나오긴 했는데 휴대전화기도 없었고요. 주소도 몰랐고요. 또 자녀분들도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답답한 합니다. 상황이네요. 예. 네. 그러던 중에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도 경찰관인데 이렇게 혼자 한 말씀을 하시는 걸 이 경위 두 분이 놓치지 않은 겁니다. 단서가 됐군요. 네, 이 경찰관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 폴렛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아드님의 인적 사항들을 막 조사하다가 예. 아드님이 천안에 있는 경찰관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드님과 연락이 돼서 할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님 주소가 전주 동산동인데 완주군 화산면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완주군 화산면에는 할머니께서 예전에 당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집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더 짠해지는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치매를 앓고 있던 한 할아버지께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군요. 예. 저희가 독거노인들의 주거권, 이동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 들려주시죠. 자,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뭐가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지난 연말 전주시 효자동의 한 문구점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예. 이 자전거를 88세의 한 노인이 훔쳐 타고 달아난 소식입니다. 훔치셨다는 건 확인된 건가요? 예, 이 노인은 올해 초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네. 이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자전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내 자전거인 줄 알고 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모든 정황이 혼돈해서 타고 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88살이신데 자전거를 훔쳐 타실 정도면 상당히 정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기 건질 헷갈리신 게 아니고 훔쳐서 타신 거라면 혹시 생계형 범죄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생계형 범죄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차량 털이 다음으로 많은 게 자전거 도난이라고 합니다. 예.
예. 역대 뉴스를 보면 자전거 도난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도 참 많았는데요. 지난 2년 전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 자전거 도난 사건은 마치 소설 레미제라블을 연상케하는 그런 예.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검거된 지체장애인 모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6살 난 손자를 위해서 아이고. 자전거를 예. 훔쳤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들의 딱한 이 소식을, 이 사연을 들은 경찰관이 네. 자전거 하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이, 훈훈한 이야기네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 잃어버린 일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았겠네요. 누가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잘 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 두 소식 들어보니까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노인 그리고 경찰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령층 범죄가 연상이 되는데 네. 고령층 범죄와 관련된 우리 지역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내 노인절도 검거 건수가요. 2016년에서 2017년 367건에서 409건으로 이래 훌쩍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예,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노인의 절대 빈곤이나 소외,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이 노인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지역인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노인들의 빈곤이라든지 사회적인 고립 문제에 대해서 물론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각 계층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네, 오늘 단짠 뉴스 소개해준 김혜솔 아나운서 감사합니다.